지역경찰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2 신고 출동 시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민원인의 인권은 중요시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인권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치자 신고를 나가서 이런 욕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주치자의 욕설은 지나치지만 경찰이 대응하는 방법은 법과 매뉴얼밖에 없습니다. 술을 먹고 실수하는 사람을 무조건 모욕죄로 입건한다면 경찰의 불이한 입건이라고 질타받을 것이 우려되고 입건 과정에서 피의자와 시비되어 공무집행 방해 등 더 큰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대부분 현장 경찰관들은 참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면 마음의 병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접촉 고객의 인권은 있고 경찰의 인권은 없다라고 자책하는데 이와 같이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연구를 많이 했네. 확실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서장님이 많이 괴롭힌 것 같아. 지금 그 인권의 개념을 제가 정의를 해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인권은 내가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이때 인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 먹어서 제정신이 없는 놈이 욕하는 게 나한테 의무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막 걔가 막 내 앞에서 짖어요. 내 인권 침해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 주인이 험상궂은 개를 놓고 내 앞에다가 풀어놓고 그 개를 좀 걷어달라고 해도 안 걷어주고 내가 돌아가게 했어요. 이거는 인권이 침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인권이 침해된 거예요. 법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은 현장에 나가서 그 사안을 첫 번째가 뭐예요? 상황이 끝났을 때는 상황의 진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다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하는 게 거기 임무죠. 응?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그룹과 그룹이 있다면 이 그룹을 분리시켜서 현장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정화된 현장 속에서 각자의 진술을 청취를 하고 그 청취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다시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진정이 돼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정의할 사항은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서로 억울함을 더 호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현장 처리 요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함의 그 내용들까지도 해서 요 사람들을 요 처리하는 그 부서로 인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치자 문제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주치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가장 처리하기를 힘들어 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경찰관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안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치자 앞으로 갈 때는 바디캐민이 뭐니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 기자재로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주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국회에서 이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인권 침해 뭐 이런 부분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우리가 카메라와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촬영을 안 해도 녹음만 해놔도 되는 거예요. 주치자 출동 나갈 때는 하차할 때부터 녹음기를 틀어놓으세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취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남의 말 들으려고 그래요? 지 말만 해요? 응? 지 말만 하죠. 예. 그 남이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싸우지. 예. 근데 지금 경찰이 뭔지 뭐가 뭔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한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나는 경찰입네 하고 당연히 상대가 숙여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대놓고 말을 막 내가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지.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폭발해서 이제 나오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경찰관들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시간 없다고 여러분들도 항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살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치자라도 일단 녹음기를 틀어놨잖아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뭐 억울한 게 있으신가요?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왜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잡아서 말을 못한다면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사람하고 제정신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 이겨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다 갔다가 입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실갱이 할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요 단계에서 우리 경찰관의 판단에 이건 더 이상 여기다 사회에다 놔두면 요 사람이 계속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겠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요 명정 상태가 끝나지 않아서 요거는 여기에서 명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어느 부분에 요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디다 감금을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요런 판단만 현장경찰관이 하면 되는데 요 다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회적 지금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힘이 들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 야간 치안의 70% 이상을 여기에 실갱이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환경에 그 가정이 온전한 데가 있던가요? 그 사람을 받을 가정이 있더냐고. 가정이 있는 집은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줄 가정도 없고 누구 같이 그 사람을 보살필 사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것은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이제 더 활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선 당장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생생한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녹음으로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증거를 채집을 안 해. 우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얼만큼 그런 거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지 이것을 판단 결정하는 문제를 왜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하루 저녁만 모아도 대한민국 경찰이 모을 수 있는 게 나는 수천 가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얼만큼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얼만큼 험하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줘야 일을 하죠. 본청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뭐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하고 뭐 나중에 뭐 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요 사례를 바르게 연구를 해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바르게 잡아가는 자료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이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늘 명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금 그 소리까지 다 녹음을 시켜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녹음되고 촬영돼서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쓸 수 있는 이 자료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시고 하십시오. 이런 경고까지도 다 거기에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로 풀고, 요것이 더 본질적으로 갔음에 요것은 누가 어떤 책임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일이 나한테 왔었는가, 요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사회에 이런 현상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안활동을 잘 했으면 이런 일들이 만연해야 정상이에요.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응? 없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만연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애를 쓰고 어떻게 할 방향을 못 잡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경찰활동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내가 맨 처음 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거기서 자세히 풀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는 예방경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경찰은 예방은 손을 놓고 전부 때려잡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때려잡고 얼만큼 잘 때려잡았다라는 것만 국민들한테 내가 잘했다고 선전해 왔어요. 그랬다면, 그게 잘한 일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경찰을 괴롭히는 일이 안 일어나야죠. 그게 바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방경찰로 가지 않았거든요. 예방경찰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우리 주민들한테 쓸모있는 경찰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주민을 살피면 이제 술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할 사람이 술을 먹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개입할 수 있는 이 여지들이 이제 보여요. 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여기에서 깽판을 부리고 경찰관조차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이 되면은 분명히 이쪽에서 어떤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쪽의 원인들을 찾아서 그 원인들을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사회와 함께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잡아준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진정 국민의 경찰이에요. 우리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쪽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찰 활동은 우리한테 바른 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다. 그 아픔의 표현이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만 또 뭐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만 죽일 놈으로 치부하고 또 그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될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쁜 일을 해서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으면 얼만큼 이 사회에서 없어져 줘야 이 사회가 안전해질 거냐고요. 그러면 그거 싹 드러냈어요. 그러면 또 이 일 하는 역할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책에서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2대 8의 법칙. 개미가 10마리가 있는데 2마리만 일을 하고 8마리는 논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놈 개미 2마리씩만 갖다가 모아서
10마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2마리만 일을 하고 8마리는 논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사회에 나쁜 사람이라고 다 걷어내도 좋은 사람 안에서 또 나쁜 역할을 할 사람이 생긴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물이 탁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탁한 물이 흘러오는 이쪽에서부터 여기에서 물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을 정화시켜서 여기서부터 흘러가게 하면 여기는 늘 맑은 물이 와 있을 텐데 이쪽 근본 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차단하고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전부 만나니까 여기는 늘 한가득이죠. 처리하려니까 늘 여기 시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쪽으로 옮겨와서 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노력을 해서 여기서부터 잡아가면 이제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맑아지기 때문에 이쪽의 일들이 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경찰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뭔 일 한다고 자꾸 주위 동료와 싸우고 주민들과 싸우고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탓하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 불만 안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불만은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주민들이 불만하겠지. 주민들의 불만하거든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서 그 해결해 줘라. 그게 바로 네 일이다. 이게 일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일을 주는 건 윗사람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을 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윗사람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 현장 경찰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못 풀어내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지구대 팀장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경찰서에서 계장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계장 팀장들이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계장 팀장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구대장하고 과장한테 가야 돼요.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해결을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요? 서장한테 와야 돼요. 지가 일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자꾸 일을 달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단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평가도 금년에 바꾸는 거예요. 네 아랫사람을 어떻게 위했는지를 가지고 내가 평가하겠다. 왜? 근무평가를 위에서부터 아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다가 도움 청하는 사람하고 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라면 누구 평가 잘 줘요? 응? 지가 일 처리 잘하는 사람 점수 잘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가 해결도 못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위에다가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70년간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평가를 하면 자꾸 일 주는 놈은 점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우리 뒤에 경찰관들. 어? 나보고 자꾸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일 주는 그 상사를 점수 잘 줘야 돼? 안 줘야 돼? 응? 대답 안 하는데? 나 간다며 혼날까봐 대답 안 하는데? 응? 점수 안 줘야 정상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점수 잘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잘 주고 있어. 잘 주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엉터리로 일을 하고 있는 윗사람은 여러분들이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못 있잖아. 내가 있을 동안이라도 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치안을 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돼요.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를 평가하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 내 말은 공연불이 돼. 왜?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내 목줄 재고 있는 대로 따라갈 거니까. 주민들이야 뭐라 하거나 거기서 뭐 비난하고 욕해본들 내 신상에 영향은 안 미치잖아. 그렇죠? 내 신상에 영향을 주는 상사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인사 제도에서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후임청장이 오더라도 후임청장이 그런 인사제도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런 인사제도로 할 테니까 우리 선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 뭐가 두려워서 못해? 그리고 계속 지방청장이 껄떡거려 그러면 날려버려. 날리는 방법 뭐 많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바르게 제자리에서 지가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꾸 뻘짓하는 게 이게 뻘짓이잖아요. 뻘짓하는 사람 왜 거기다 놔둬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마인드가 형성됐다면 그런 청장은 충남청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그렇게 딱 짜져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가 와서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청장이 와요? 못 와요. 에너지 법칙에 그런 법칙이 없어요. 에너지 질량의 법칙, 그렇죠? 에너지 끼리끼리의 법칙이 있어요. 근묵자의 근주자정, 그죠? 그게 끼리끼리의 법칙이에요. 여기가 탁하면 탁한 자가 와요. 여기가 맑으면 맑은 자가 오고, 맑은 자가 어찌 탁한 짓을 하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신을 갖고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민간 우리 위원님들, 또 이 사회 지도자분들, 경찰들이 그렇게 좀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힘 좀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상사를 위해서 노력하면 좀 뭐라고도 좀 하고, 요 과정들을 거쳐주면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요 한쪽, 그냥 어떻게 그 사태를 진압하고 응징하는 쪽만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억울한 거지. 요쪽에서 그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다 하지 않음의 결과로 그 아픈 사람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도 이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냔 말이에요. 진짜 악인은 누구였느냐고.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경찰관들한테 혼날까봐 내가 그 답은 안 해. 진짜 악인이 누구였는지는 내 얘기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봐요. 누구도 악인이 되도록끔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상대한테 존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모르고 지금 우리가 주입된 그 정보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는 악인이 돼 있고, 나를 악인이라고 하는 너도 누군가로부터는 또 악인이 돼 있고, 이게 전부 악순환 고리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거고, 요것을 다시 돌리는 방법은 내가 기존의 방식을 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노력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요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컵을 만들러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돈 받아서 나 먹고 살라고 컵을 만들러 가고, 한 사람은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회에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대우가 달라지든가요? 일을 더 시키든가요? 우리 경찰관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먹고 살라고 경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들어와서 빠닥거리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경찰이라는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건지, 이 부분의 마인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여기서 투표해보면 다 나와요. 정답은 딱 알아요. 문제는 현실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마인드의 방향을 어디로 형성하고 얼만큼 노력해 가느냐. 여기에 달린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각자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지. 아셨지요? 이해되지요?